사람이 발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칭찬에 대한 지나친 욕심입니다. 칭찬은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사람을 자만으로 이끌고 결국 바람직한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그것을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칭찬이 자신의 잘못된 면을 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에게 칭찬은 저작거리에서의 매질과도 같아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판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반면 칭찬은 자칫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칭찬과 비판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는 겸손을 유지하며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칭찬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진실된 평가인지 아니면 자만심을 부추기는 달콤한 유혹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과 자각의 균형을 유지하며 칭찬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가장 보람 있는 순간들은 편안함을 넘어설 때 경험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대개 우리로 하여금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을 주는 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즐거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보람이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원한다면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테라오겐 회장의 말처럼 일단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은 그것의 결과로 오는 따분함과 보람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하며 즐거움을 선택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편안함과 즐거움 사이에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을 최대한 즐기고 싶다면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도전적인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업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기 위한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자연과 교감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소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변의 파도 소리, 강가의 바람, 따스한 햇볕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가장 게으르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창의적인 순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작품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휴식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휴식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황망함 속에서도 꿀맛 같은 휴식을 챙길 줄 아는 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대 성현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와 권력의 본질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외적인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책임과 위험, 그리고 도덕적 시험에 대해 늘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높은 지위는 그 자체로 수많은 책임과 함께 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더욱 큰 목적을 위한 자기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또한 고도의 자제력과 내적인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겸손의 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지위와 업적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방지하고 더 나은 판단력과 사려 깊은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인의 말처럼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은 근심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 그것을 유지하려는 압박, 그리고 이를 때의 두려움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권력과 지위가 가져다주는 명예와 혜택보다 그것이 요구하는 정신적, 윤리적 부담이 훨씬 무거울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높은 자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지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과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과 책임감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감에 있습니다. 특히 부하의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태도는 훌륭한 지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리더는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이는 그들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조차도 부하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는 결국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더가 책임을 자처함으로써 팀원들 사이의 경계심과 불안은 해소되고 협력과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는 곧 팀의 결속력과 성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부하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 그들 역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공과 발전입니다. 따라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팀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의 실수를 넘어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성숙과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진정한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의 실수를 자신의 목표로 여기며 이를 통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순한 권위나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솔선수범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며 이것이야말로 조직을 진정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